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거리를 감싸며 도시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가로등 불빛은 촉촉이 젖은 도로를 비추며 높게 솟은 빌딩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거리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자리한 작은 골목들은 여전히 생기를 품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작은 한식당들이 따뜻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다. 손흥민은 검은색 에스턴 마틴의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며 거리를 따라갔다. 차량의 엔진 소리는 낮고도 묵직하게 울렸고 차체에 반사된 네온 사인은 런던의 밤거리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그가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저녁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소박하고도 정겨운 곳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수 아저씨의 작은 한식당.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들렀던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특별한 장소였다. 지수 아저씨는 영국에서 20년이 넘도록 이곳을 운영해왔고 그의 가족과도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한국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위로를 받았던 곳.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여전히 그리운 향기로 가득했다. 차를 조용히 세우고 그는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내렸다. 단출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탄탄한 체격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후드 모자를 살짝 눌러 쓴 채 식당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서 퍼지는 익숙한 냄새, 고기 굽는 고소한 향기, 깊고 진한 김치 냄새, 보글보글 끓는 국물이 내는 소리, 모든 것이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이 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몇몇 가족들이 한쪽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카운터 뒤편에서는 지수 아저씨가 국 한 그릇을 뜨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보고는 반갑게 웃었다. 소나, 오랜만이구나. 정겨운 한국어가 그를 맞이했다. 손흥민은 모자를 벗으며 밝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요즘 너무 바빴어요. 그래도 런던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을 안 올 수 있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다. 지수 아저씨도 기쁜 듯 웃었지만 이내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졌다. 손을 내려 카운터에 짚고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구나. 소나. 그 말에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 아저씨는 창밖을 힐끔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 걱정이라도 되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요즘 동네에서 깡패들이 날뛰고 있어. 가게를 부수고 돈을 요구하고 다닌다더라. 우리 가게도 몇 번이나 당했어. 다들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해. 반항하면 더 큰 화를 입을까봐. 손흥민의 마음속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언제나 공정함과 존중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실력과 노력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활개를 치고 있었다. 경찰은요? 그는 희망을 담아 물었다. 그러나 지수 아저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경찰? 이런 작은 가게들의 일에 신경이나 쓰겠냐? 그냥 와서 몇 글자 적고 가면 끝이야. 누구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손흥민은 주먹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 밤에도 그놈들이 왔어요? 지수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무리지어 다녀. 어린 놈들이지만 아주 난폭해. 메이슨이라는 녀석이 두목인 것 같아. 매일 저녁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손흥민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원래 경기장 밖에서는 조용히 지내길 선호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 지수 아저씨는 그의 손을 살짝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소나, 넌 축구선수야. 여긴 경기장이 아니야. 괜히 위험한 일에 얽히지 마.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그저 아저씨와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결국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막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거리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소음.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로 밖에서 그의 에스턴 마틴이 난장판이 되고 있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중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메이슨이었다. 그가 쇠파이프로 앞 유리를 강하게 내리치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한 명이 차문을 발로 차 깊은 찌그러짐을 만들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조롱하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밤 공기를 찢어놓았다. 손흥민은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지수 아저씨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아, 나가지 마. 저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러나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손을 풀어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거리 한복판. 메이슨이 돌아서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뭘 원하는데?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산산조각 난 자신의 차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이슨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상대에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전해졌다. 메이슨은 조소를 흘리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내 차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바닥에 널린 유리 조각들이 손흥민의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때 런던 거리 위를 우아하게 달리던 검은색 에스턴 마틴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전면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깊은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짝은 처참히 찌그러져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손흥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고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쉽게 이성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땀이 깃든 것이 이유 없이 짓밟히는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가 가진 자제력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쇠파이프로 차량을 박살낸 메이슨은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짧은 머리와 듬성듬성 난 수염,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찾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의 곁에는 부하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대머리에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남자로 목에는 거대한 뱀이 휘감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한쪽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왜소했지만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냥 거기 서서 내 차가 박살나는 걸 지켜볼 거야? 메이슨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도발했다. 손흥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한순간도 시선을 깡패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대머리 남자가 메이슨의 팔을 툭 치며 크크 웃었다. 야, 이놈 지금 엄청 화났을걸? 메이슨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 구역에서 설치면 안 된다고. 그는 손바닥으로 차의 본닛을 툭툭 두드리며 비아냥거렸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그만둬. 분노와 걱정이 가득 서린 목소리. 지수 아저씨였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메이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쪽 눈썹을 비스듬히 치켜올리며 비웃었다. 오호, 노인네가 감히 나서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지수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그러다 멈춰서며 비꼬듯 말했다. 이 거리를 누가 지배하는지 알고 계시나? 경찰이 널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 지수 아저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손흥민은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는 자신이 아닌 손흥민을 걱정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거리를 망치고 있어. 지수 아저씨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대머리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 말이야. 바로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재미? 느릿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나왔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거친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리암. 그는 손흥민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복싱 선수였다. 지금은 런던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다. 리암은 아무 말 없이 손흥민의 곁으로 걸어와 박살난 차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메이슨과 그의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만으로도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메이슨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폈다.
손흥민이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군.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또 한 놈이 끼어드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 방해하지 마라.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메이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메이슨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교훈을 주려던 것뿐이야. 여기선 눈치 없이 굴면 박살나는 거라고. 손흥민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도 교훈 하나 주지. 그리고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터진 손흥민의 펀치가 메이슨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메이슨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듯 쓰러졌고 몇 걸음 비틀거리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머리 남자가 즉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리암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대머리 남자의 복부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컵, 숨이 막힌 듯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대로 몸을 접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작은 체격의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정광석화 같은 돌려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휘청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메이슨은 얼굴에 멍이 든 채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손흥민은 피식 웃었다. 기다리고 있지. 리암이 손흥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몰려오는 위협. 손흥민은 싸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거리 저편에서 깡패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다. 메이슨과 그 무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료들까지 합세한 듯했다. 상황은 더욱 위태롭게 변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물러서. 리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말에 손흥민도 냉정히 현실을 판단했다. 단순한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산조각이 난 자신의 차를 바라보았다. 에스턴 마틴은 런던 거리 위에서의 성공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메이슨과 그의 패거리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증오에 찬 눈빛으로 이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 아저씨를 부축하며 리암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굳게 닫히자 지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넌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니? 손흥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놈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곳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요. 지수 아저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놈들은 다시 올 거야.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하지만 난 준비돼 있어요. 식당 안의 긴장감. 런던 동쪽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한식당. 비록 문이 닫혔지만 안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손흥민은 창가 근처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거리 밖을 향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메이슨과 그 일당이 서 있던 그 자리. 지수 아저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랐다. 손아, 이런 일에 엮이지 않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녀석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손흥민은 차를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지수 아저씨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박살나고 이 동네의 상점들이 위협받고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때 벽에 기대어 있던 리암이 팔짱을 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 저놈들은 단순한 양아치들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어.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이 동네 전체가 놈들의 소나기에 넘어갈 거야. 지수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손흥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전략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린 후 반가운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손. 갑자기 날 찾다니 무슨 일이야? 라첼의 등장 진실을 파헤치다. 라첼. 그녀는 뛰어난 탐사보도 기자이자 손흥민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여러 범죄 조직과 부정부패 사건을 폭로한 경험이 있었고, 만약 메이슨과 그의 조직에 대해 알아낼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다. 정보가 필요해. 손흥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메이슨과 그의 조직에 대한 모든 것,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후 라첼이 가볍게 웃었다. 넌 항상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좋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리암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손흥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라첼은 최고야. 리암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다음 문제는 내 차야. 지금 상태로는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즉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마커스 기계의 마법사. 웬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흥미가 섞여 있었다. 내 에스턴 마틴이 박살났어. 내 도움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커스가 낮게 웃었다.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내 차를 건드렸냐? 좋아, 당장 가져와. 손흥민은 리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커스의 정비소로 가자. 그동안 라첼의 소식을 기다려야겠어. 전쟁을 준비하다. 30분 후 손흥민과 리암은 런던 동쪽 외곽에 위치한 마커스의 정비소에 도착했다. 높은 벽과 무거운 철문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작은 요새처럼 보였다. 마커스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에스턴 마틴을 보자마자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동네를 자기들 것처럼 여기는 불량배들이. 손흥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커스는 고개를 저으며 차 주위를 돌며 상태를 확인했다. 수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돈도 좀 들겠는데?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돈은 상관없어. 마커스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든다니까. 그 순간 손흥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라첼이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뭐 알아냈어? 라첼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메이슨 뒤에는 더 큰 범죄 조직이 있어. 무기 밀매와 불법 보호비를 받는 조직과 연관돼 있어. 메이슨은 그 일부에 불과해. 손흥민은 침묵했다. 그는 메이슨이 단순한 거리 깡패일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 라첼이 덧붙였다. 이 동네에서 몇몇 가게 주인들이 보호비 내기를 거부했었지. 그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본 적 없어. 손흥민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라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사를 계속해볼게. 하지만 조심해. 메이슨은 단순한 문제의 시작일 뿐이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는 거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지금까지 그는 개인적인 분노로 이 싸움에 뛰어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문제를 끝낼 기회였다. 마커스는 손에 작업 도구를 들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이 일을 할 생각이야? 손흥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야. 모두를 위해 끝내야 할 싸움이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자. 한편 런던 중심부의 한 작은 카페. 레이첼은 좁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신중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파일과 오래된 보고서들이 나열되고 있었다. 그녀는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관련 기사와 경찰 기록들이 서로 연결되며 흘러나왔다. 그 속에는 분명한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군. 메이슨은 단순한 거리 갱단의 두목이 아니었다. 그가 감춘 가면 뒤에는 더욱 거대한 범죄 조직이 숨어 있었다. 그 조직의 진짜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도미닉 헤이즈. 그는 런던의 빈민가를 지배하며 협박, 공갈, 그리고 심지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조용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가게 주인들이 실종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레이첼은 경찰의 오래된 수사 파일을 열어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도미닉 헤이즈는 과거 무기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그를 체포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고발했던 증인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협박을 받은 후 입을 다물었다. 레이첼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손흥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새로운 정보를 찾았어. 그녀는 손흥민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무슨 정보인데?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나왔다. 메이슨은 단순한 앞잡이야. 진짜 배우는 도미닉 헤이즈. 도미닉 헤이즈? 레이첼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메이슨을 쓰러뜨린다면 도미닉이 직접 나설 거야.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레이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축구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 한편 런던의 한 허름한 술집. 이곳은 싸움꾼, 범죄자,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리암은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선. 그는 과거 경찰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런던 경찰 내부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술집 문이 열리며 이선이 들어섰다. 그는 거친 얼굴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조용히 리암 앞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도미닉 헤이즈에 대해 알고 싶다고?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메이슨도. 이선은 헛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어올렸다. 그 둘은 마치 뱀의 두 머리와 같아. 하나를 잘라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리암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둘 다 잘라내야겠군. 이선은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도미닉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그는 단순한 조직 보스가 아니야. 경찰,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그의 손아귀에 있어. 너희가 너무 시끄럽게 움직이면 도미닉이 아니라 경찰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어. 리암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건 상관없어. 난 그를 직접 움직이게 만들 방법만 알면 돼. 이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를 끌어내고 싶다면 그의 돈줄을 건드려. 도미닉은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 하지만 그의 수익이 위협받으면 그땐 직접 나설 거야.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방법을 찾아보지. 작전 개시. 그날 밤 손흥민과 그의 팀은 마커스의 정비소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메이슨과 도미닉이 장악한 지역의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레이첼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도미닉의 돈 세탁 거점 중 하나야. 오래된 술집 뒤에서 운영되는 불법 카지노지. 보호비와 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모두 여기로 흘러간 후 해외로 송금돼. 손흥민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기를 공격하면 도미닉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 마커스는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도미닉의 카지노를 부수겠다고? 꽤 재미있겠는데.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할게. 손흥민, 준비됐어?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메이슨은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지노에서의 격돌. 템스 강변의 낡은 창고. 이곳이 바로 도미닉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였다. 경찰의 순찰이 드문 장소였기에 불법 거래와 돈 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손흥민과 그의 팀은 조용히 뒷문을 통해 침입했다. 슬롯머신의 전자음, 주사위가 구르는 소리,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무장한 메이슨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오랜만이네. 메이슨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손흥민과 리암은 즉시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어. 시간이 많지 않아. 당장 빠져나가야 해. 레이첼의 다급한 외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급히 주위를 살폈다.
카지노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도박장 손님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고 남아있는 것은 메이슨의 부하들과 몇몇 어리둥절한 불량배들 뿐이었다. 메이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손흥민의 강력한 킥을 맞고 갈비뼈를 부여잡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을 때 그 미소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꽤 하는구나, 손. 하지만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리암과 레이첼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창고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도미닉의 등장. 문 앞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도미닉 헤이즈. 그의 등 뒤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메이슨의 허술한 부하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훈련된 살인자들이었다. 손흥민의 등줄기를 싸늘한 기운이 타고 흘렀다. 도미닉은 천천히 걸어나와 엉망이 된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혀를 차며 메이슨을 노려보았다. 축구 선수 하나한테 당하다니 실망이군. 메이슨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미닉의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덤비는 녀석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박장에서 한바탕 싸웠다고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쓰러뜨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줄 생각이다. 도미닉은 천천히 웃었다. 그러나 그의 웃음에는 전혀 유머가 없었다. 내 주먹 몇 번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가? 그가 손짓하자 한 부하가 즉시 총을 꺼냈다. 리암이 이를 악물었다. 젠장, 이놈들 진짜다. 레이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도망쳐야 해. 이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거야.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재빨리 마커스를 힐끗 보았다. 그가 출구 근처에 서 있었다. 손흥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마커스는 즉시 바닥에 섬광탄을 던졌다. 강렬한 섬광이 방 안을 휘감았다. 뛰어! 그들은 총성이 울리는 속에서 후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손흥민은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대기 중인 마커스의 트럭으로 달려갔다. 어서! 마커스가 소리쳤다. 손흥민은 조수석에 몸을 던졌고 리암은 레이첼을 끌어당긴 후 곧바로 출발했다. 백미러를 통해 손흥민은 도미닉이 골목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쫓아오지 않았다. 쫓아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도미닉의 보복. 몇 시간 후 손흥민과 그의 팀은 그의 아파트에 모였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레이첼은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방금 뉴스 확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이 도박장에 들이닥쳤는데 놀라지 마.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 손흥민은 놀라지 않았다. 리암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즉, 도미닉이 경찰 내부에도 손을 뻗고 있다는 얘기지. 마커스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돈도, 권력도,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있어.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거야. 손흥민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서 놈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을 거야. 레이첼이 고개를 들었다. 뭘 할 생각이야? 손흥민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놈의 통제력을 무너뜨릴 거야. 리암이 미소를 지었다. 그거 마음에 드는군. 마커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야겠어.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거리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도미닉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다음번엔 그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었다. 경고의 메시지. 몇 시간 후 손흥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레이첼이 보낸 사진이었다. 부서진 가게들,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들, 불에 탄 가게 셔터, 그리고
벽에 새겨진 경고 문구. 살고 싶으면 당장 떠나라. 손흥민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도미닉은 본격적으로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가 문을 열자 리암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봤어? 응. 놈들이 우리 동네를 공격하고 있어. 리암은 신문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전날 밤 불타버린 가게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가게 주인 보험이 내기를 거부했었어. 그리고 지금 그의 가게는 사라졌지.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레이첼의 긴장된 얼굴이었다. 나쁜 소식이 있어. 그리고 더 나쁜 소식도. 손흥민은 깊이 숨을 쉬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해봐. 레이첼이 화면을 가리켰다. 오늘 밤 도미닉의 부하들이 지수 아저씨의 식당을 습격할 거야. 손흥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놈들이 아저씨를 건드리게 두지 않겠어. 전쟁의 서막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손흥민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수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손아, 너 여기 오면 안 돼. 놈들이 다시 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눈빛을 단단히 굳힌 채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놈들이 다시 오지 못하게 막으러 왔어요. 리암은 문 앞에 서서 거리를 살피고 있었다. 지금 이 거리의 적막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야였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왔다.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거침없이 식당 앞에 멈춰섰고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식당 안을 밝혔다. 6명의 사내들, 그들 중 1명, 가죽 재킷을 걸친 남자가 천천히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은 레지. 한때 메이슨의 부하였지만 이제는 도미닉 조직에서 승진한 자였다. 레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문을 열어놨네? 난 벌써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지수 아저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럴 권리는 없어. 보호비는 내지 않겠다고 했잖아. 레지는 피식 웃으며 손짓했다. 그 순간 한 녀석이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쾅! 식당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외쳤다. 당장 멈춰. 레지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다. 오 물결표,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섰네. 네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레지가 비웃으며 순간적으로 주먹을 뻗었다.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그러나 손흥민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고 정확하게 턱을 향해 어퍼컷을 날렸다. 퍽! 레지는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리암도 동시에 움직였다. 그는 한 번에 2명을 단숨에 제압했다. 식당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손흥민과 리암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했다. 결국 패배를 직감한 레지는 이를 악물며 후퇴를 명령했다. 타라. 놈들은 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시동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손흥민은 가쁜 숨을 내쉬며 멀어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도미닉의 반격을 대비하라. 런던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수 아저씨의 식당 내부는 참혹했다. 깨진 유리 파편, 부서진 위자들, 술병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바닥이 젖어 있었다. 지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남은 것들을 정리하려 했다. 손흥민은 식당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리암은 멀쩡한 의자에 앉아 턱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놈들에게 큰 타격을 줬어. 하지만 도미닉은 반드시 반격할 거야.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지. 그때 레이첼이 뒷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이 구역의 감시 시스템을 확인해봤어.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놈들이 여기서 물러난 후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았어. 동쪽 한적한 지역에 있는 창고에 모였어. 손흥민은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놈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군.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야. 우리를 포함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 마커스가 들어와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놈들이 모여있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하지 않겠어? 손흥민은 마커스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적을 유인하는 작전. 마커스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다. 레이첼이 언급한 창고의 위치를 붉은색 펜으로 표시했다. 이 창고는 놈들이 불법 무기와 자금을 보관하는 장소야. 레이첼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우리가 저곳을 공격하면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놈들의 자금줄을 끊는 거야. 리암은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느냐겠군.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먼저 놈들을 창고에서 끌어내면 돼. 모두가 그녀의 설명에 집중했다. 1단계. 건달들을 창고 밖으로 유인한다. 마커스와 리암이 근처에서 일부러 소란을 일으키며 이 구역을 차지하려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놈들은 창고에서 나와 이를 진압하려 할 것이다. 2단계. 손흥민과 레이첼이 창고에 침입한다. 도미닉의 불법 사업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과 언론에 넘긴다. 놈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리암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아, 실행하자. 작전 개시 첫 번째 교란. 그날 밤 마커스와 리암은 창고에서 멀지 않은 작은 바에 들어갔다. 이곳은 메이슨의 부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바 내부는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 카운터 근처에는 건달 몇 명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마커스는 카운터로 가서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다. 위스키 한 잔 줘. 바텐더는 그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잔을 채웠다. 그러나 마커스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일부러 건달들에게 술을 튀겼다. 야, 너 지금 뭐 한 줄 알아? 건달이 벌떡 일어나며 마커스를 노려보았다. 마커스는 코웃음을 쳤다. 알지. 멍청한 놈한테 술을 쏟은 거잖아. 싸움이 시작됐다. 한편 손흥민과 레이첼은 이미 창고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멀리서 보니 건달 몇 명이 급히 차량을 타고 떠나고 있었다. 레이첼이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야.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창고의 뒷문을 열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도미닉과의 마지막 대면, 전쟁의 끝이 다가오다. 손흥민의 주먹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한 명이 그대로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둔탁한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손흥민은 몸을 낮춰 피한 뒤 회전하며 뒤통수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놈은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레이첼도 위기를 맞았지만 그녀는 신속하게 단검을 꺼내 상대의 팔을 찌르며 거리를 벌렸다. 그때 창고 밖에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다. 리암과 마커스가 도착한 것이었다. 리암은 강력한 펀치로 적 하나를 날려버렸고 마커스는 야구 배트를 휘둘러 남은 놈들을 정리했다.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아있던 건달들은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레이첼을 돌아보았다. 증거는 확보했어? 레이첼은 휴대폰을 흔들며 웃었다. 완벽하게 찍었지. 마커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도미닉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군. 손흥민은 무너져가는 창고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놈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더 강하게. 리암은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도미닉을 무너뜨릴 계획. 마커스의 SUV는 어둠이 깔린 런던 동쪽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은 말없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흥민은 조수석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미닉 헤이스의 주요 거점을 무너뜨렸고 가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리암은 뒷좌석에서 싸움 중에 생긴 팔의 상처를 닦으며 말했다. 놈들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줄 몰랐을 거야. 마커스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야.
도미닉은 더 이상 하찮은 건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진짜 전투원들을 보낼 거라고. 레이첼은 노트북을 열고 창고에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가득 찬 금고, 밀수된 무기가 가득한 화물 상자, 도미닉의 부하들의 얼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도미닉에게 협박받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목록이 있었다. 레이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린 경찰이 나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낙관적인 기색이 없었다. 리암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제는 도미닉을 건드릴 경찰이 있을까? 침묵.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다. 도미닉이 경찰 내부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했다. 지금 이 증거를 넘기면 그들은 단순한 표적이 되는 것을 넘어 모든 증거조차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 손흥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놈을 먼저 무너뜨려야 해. 마커스는 룸미러를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손흥민은 몸을 돌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놈과 직접 맞서야 해.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실수를 유도해야 해. 레이첼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놈을 가장 빨리 분노하게 만드는 방법은? 리암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놈을 건드리는 거지. 그들에게 물러설 길은 없었다. 도미닉의 아지트에 직접 들어가다. 이틀 후 손흥민, 리암, 레이첼은 런던 금융 중심지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 도미닉 헤이스의 본거지.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돈 세탁과 불법 거래의 중심지였다. 레이첼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놈은 지금 저 안에 있어. 그리고 아무도 자기한테 손댈 수 없다고 믿고 있겠지.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후드티에 모자를 덮었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려줘야겠어. 그리고 그는 곧장 건물로 걸어갔다. 젠장, 저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리암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이첼은 황급히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 장면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 같아. 손흥민은 회전문을 지나 곧장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다. 접수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네, 도미닉 헤이스와 약속이 있습니다. 리셉셔니스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만 헤이스 대표님은 사전 예약 없이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대답할 생각도 없이 곧장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그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재빨리 길을 막았다. 그러나 손흥민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가볍게 몸을 틀어 한 명이 균형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반격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던졌다. 남은 한 명은 당황한 채 멈춰섰다. 띵!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손흥민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카페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리암과 레이첼은 충격에 빠졌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레이첼이 중얼거렸다. 리암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도미닉 헤이스의 신경을 긁은 거지. 최후의 대면. 건물 최상층. 도미닉 헤이스는 넓은 사무실에서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나오는 손흥민을 보고 말을 멈췄다. 전화를 끊고 팔짱을 낀 채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네가 직접 찾아올 정도로 대담할 줄은 몰랐군. 손흥민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냥 대화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도미닉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인다면 내일 아침 이 증거는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싸움. 런던의 밤, 거친 숨소리와 강렬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마커스는 강하게 핸들을 쥐었고 차량은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싸움은 되돌릴 수 없다. 레이첼은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놈들은 남쪽 창고 근처에 집결해 있어요. 교통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도미닉은 부하들뿐만 아니라 전문 용병들까지 데려왔어요.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병까지? 놈이 우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군. 마커스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운전대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그렇다면 도망칠 길을 완전히 차단해야겠군.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레이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창고의 구조도를 보여주었다. 창고에는 3개의 주요 출입구가 있어요. 정문, 측면 출입구, 그리고 뒤쪽 비상구. 최소 2곳을 막으면 놈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맡을게. 충돌을 견딜 만큼 튼튼한 차만 있으면 돼. 리암이 손흥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도미닉은 직접 정면에서 상대할 거야?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항구의 검은 물결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일을 끝내야 해.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마커스는 엑셀을 밟았다. SUV는 사냥감을 쫓는 야수처럼 앞으로 내달렸다. 항구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전투. 런던 동쪽 항구는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하늘 높이 쌓인 화물 컨테이너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크레인들. 마커스의 SUV는 도미닉의 창고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저 멀리 공터 한가운데 도미닉의 부하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한 남자, 바로 도미닉 헤이스였다. 손흥민과 리암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후드를 올렸다. 화물 컨테이너들 사이로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숨겨진 곳에서 그들은 도미닉이 창고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적어도 15명 이상의 부하들, 그리고 몇 명의 용병들이 있었다. 하지만 도미닉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메이슨이 있었다. 배신자에게 내려진 처벌. 도미닉은 메이슨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 들어, 메이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넌 그걸 망쳤어. 메이슨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침을 삼켰다. 제발, 저는... 총성이 울렸다. 도미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이슨의 다리를 쏘았다. 메이슨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피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도미닉은 천천히 몸을 숙여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난 실망시키는 놈들을 싫어해. 리암은 이를 악물었다. 이 자식은 자기 부하도 가차없이 쏘는군.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결전의 순간 함정에 빠진 도미닉. 손흥민은 마커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강렬한 엔진 소리가 어둠을 뚫었다. 마커스의 트럭이 뒷문을 향해 돌진했다. 창고의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도미닉의 부하들은 깜짝 놀라 총을 꺼냈지만 그 순간 손흥민과 리암이 빠르게 공격을 시작했다. 리암은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한 놈을 기절시켰다. 손흥민은 빠른 발차기로 또 다른 놈을 쓰러뜨렸다. 혼란 속에서 도미닉은 뒤로 물러나며 총을 들었다. 너희가 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손흥민이 더 빨랐다. 그는 도미닉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미닉이 반격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손흥민은 빠르게 피하며 강력한 돌려차기를 그의 가슴에 꽂았다. 도미닉은 그대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손흥민? 손흥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갔다. 아니,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칠 수 없게 될 거야.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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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방. 도미닉의 몰락. 그 순간 레이첼이 작은 장치를 작동시켰다. 잘 들어, 메이슨.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넌 그걸 망쳤어. 도미닉의 목소리가 창고 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의 부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뭐야? 레이첼은 도미닉의 대화를 녹음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송출하고 있었다. 이제 도시 전체가 그의 범죄를 듣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미닉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손흥민이 앞을 가로막았다. 도망칠 곳은 없어. 도미닉은 이를 악물며 외쳤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도미닉을 체포했다. 리암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끝났군. 하지만 손흥민은 조용히 폐허가 된 창고를 둘러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전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런던의 거리를 되찾았다. 정의의 싸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용기.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도미닉 헤이스가 사라진 런던의 밤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손흥민이 앉아있는 작은 한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다른 가게들처럼 불타거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싸워온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도미닉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잠시 찾아온 평화, 그리고 숨겨진 진실. 손흥민은 따뜻한 차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의 싸움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가 카운터 너머에서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수 아저씨를 보았을 때 그는 알았다. 넌 이미 많은 걸 해냈어. 소나, 내 덕분에 이 동네가 다시 살아났어. 손흥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전이란 결국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리암이 아침 신문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신문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주요 기사를 펼쳤다. 속보, 범죄 조직 보스 도미닉 헤이스 체포. 런던의 범죄 조직이 정말 무너질 것인가? 신문 아래에는 도미닉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미심장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손흥민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리암은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기대섰다. 당연하지. 저런 놈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도미닉 혼자였던 게 아니니까. 그때 레이첼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맞아. 막대한 금액이 그의 비밀 계좌에서 빠져나갔어. 그런데 그녀가 화면을 돌려 한 이름을 보여주었다. 케인 할로웨이. 마커스가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그의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젠장. 도미닉이 뱀이라면 케인 할로웨이는 그 뱀을 키운 놈이지. 진짜 배후. 케인 할로웨이.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레이첼이 단호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케인 할로웨이는 범죄 조직의 금융 브로커야.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지. 도미닉 같은 놈들이 깨끗한 얼굴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야. 리암은 한숨을 내쉬었다. 즉, 도미닉이 감옥에 가도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네. 레이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미닉이 감옥에 가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거대한 범죄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또 다른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세상을 하루 만에 바꿀 순 없어. 그때 지수 아저씨가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소나, 세상을 하루 만에 바꿀 순 없어. 하지만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걸 지킬 수는 있지.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 거리, 이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만약 케인 할로웨이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터였다. 그는 레이첼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를 드러낼 방법이 있어? 레이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도미닉과 달라 대중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야. 직접 조직을 이끌지도 않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앞세워 숨어 있어.
금융거래 역시 매우 교묘해서 흔적을 찾기 어려워. 리암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린 같은 방식으로 상대할 필요 없어. 마커스가 비꼬듯 웃었다. 그래서 어쩌려고? 길거리로 끌어내서 두들겨 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리암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그를 스스로 나오게 만들 순 있지. 레이첼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자. 돈. 레이첼의 눈빛이 번뜩였다. 좋아. 그 방법. 마음에 들어. 리암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커스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 하고 있어? 시작해야지.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미닉은 빙산의 일각이었어. 이제 우리는 그 빙산 전체를 깨부숴야 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 복수, 범죄 조직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더 깊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정의, 용기,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동네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그는 그냥 등을 돌리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도미닉 같은 악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깨달았다. 악은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계속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슈퍼히어로가 될 필요는 없다. 단지 등을 돌리지 않을 용기만 있으면 된다.